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건데 나한테 빌려달라는 건 안 갚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저도 이 말에 동감합니다. 저는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사람들 중에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떼먹으려고 고의적으로 대놓고 작정하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해. 그럼 싹수가 너나 사람이죠. 근데 생각해봐. 아무리 그동안 좋았던 사람이나 하더라도, 그동안 오랫동안 봤던 사람이나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뭐 돈이 급하다고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의 관계 때문에, 그동안의 정 때문에 이 사람 그래도 뭐 잘해준 게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서 빌려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 사람 여태까지 잘 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 사람 혹시 내 돈 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과연 빌려줘야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 옛날에는 그래도 내 친구라면 난 빌려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았는데 요즘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예 사람들이 그냥 돈 빌려달라고 연락 오면 그냥 전화 끊고 만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 돈 관련 썰을 오래만 한 게 아니라 한 4년, 5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이 4년, 5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 많은 변화가. 4, 5년 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이렇게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나 같으면 그래도 좀 못 받아도 이해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한 2020년, 2021년 그때도 동굴에 관련 썰을 풀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와서 이런 동굴에 관련 썰을 풀면 웬만하면 다 빌려주지 말고 그 사람 멀리하고 차단해라, 안 봐도 된다, 요즘 원수된다, 갈 때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돈을 빌려줬다고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대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래. 대이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려우면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나도 나중에 어려우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관대하게 맘먹다가 내가 뭔가 그 입장이 되니까, 내가 돈을 못 받은 입장이 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와, 이 사람 미치겠는데. 와, 그깟 우정, 그깟 10년, 20년이 뭐가 중요한 거야 이게? 돈 빌려가서 약속도 안 지키는데. 가만, 이 녀석 나한테 돈 떼보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한 거 아니야? 야, 이 사람도 문제 많았네. 나 그동안 몰랐네. 이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성이나 행실이 문제가 많았네.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겪고 나니까. 그래서 확실히 요즘엔 돈 관련 썰을 풀면 웬만한 동거래 하지 말고 그 사람도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즘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돈이 궁한 사람 많고, 그러면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 더 약속을 안 지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 없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어떤 개념, 논리 같은 게 깨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할게요.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분들이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아요? 아니면 돈도 없고 일도 못하고 뭔가 좀 현생이 힘든 분들이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전자.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돈거래 하면 웬만하면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못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 피 같은 돈인데? 설마 그거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갚아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서 앞으로 돈을 빌리는 관점을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대부분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 때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갈 때까지 갔다는 게 뭐냐면 나 말고도 금융권 아니면 이제 뭐 신용카드 여러 가지 돈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 돈 몇십만 원만 얽혀 있는 게 아니야. 은행에 갚아야 될 돈 뭐 몇천만 원, 그리고 카드사에 내야 될 돈 몇천만 원, 그리고 가족한테 갚아야 될 돈 몇천만 원, 이렇게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못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애초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돈을 빌려달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남의 돈을 강탈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는 인간들은
설령 상대방이 개인적인 동거래는 일절 안 한다고 선언해도 빈대를 붙던지 경조사 때만 골라 연락하거나 아니면 얹혀서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님들의 돈을 갉아먹고 괴롭혀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단순히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많으니까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채무적인 문제가 같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동안 행실이 나빴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있잖아. 돈 몇 푼 없어가지고 난 돈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걔 직장생활 몇 년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적지 않을 텐데? 그럼 걔도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웬만한 사람들 일을 하잖아요. 직장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돈을 모았어. 근데 걔는 돈이 없네?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그런 경우 있겠지. 뭐 아버지가 사업해서 많이 가지고 빚 갚느라 몇 년째 얘가 좀 돈을 벌어도 자기 돈처럼 써본 기억이 없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예. 웬만하면 개인적인 행실 문제입니다. 예. 제가 살아보니까 보통 직장을 다니는데 돈이 없어가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 좋은 쪽에 이제 발을 담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안 좋은 쪽은 뭐냐? 보통 남자분들은 예, 게임 현질,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있죠. 모바일 게임. 그런 거 이제 수천만 원까지 부어가지고 돈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막 가차 돌리고 싶은 거야. 근데 돈이 없잖아. 다음 월급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돈 빌려서라도 하는 거야, 이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뭐 사다리나 포커 같은 이런 좀 도박 같은 것들, 아니 이제 불법 토토 같은 것들. 공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근무자들 중에서 그런 불법 토토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스포츠 배팅이라든지 아니면 사다리 타기 뭐 이런 것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 다 불법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불법을 얘기 안 하고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심해서 하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안에 돈 다 써버려요. 그 돈이 없잖아. 근데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료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아니면 이제 유흥에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주식 코인 같은 데 돈을 꼬라박아가지고 이제 손해 많이 봤는데 이제 돈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돈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다시 또 투자하고 싶은 거야, 이게. 다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 여기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이상한 거잖아. 이상한 데 빠진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빌린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돼. 여러분, 정상적으로 일해서 돈을 벌었으면 돈이 모여야 됩니다. 그렇죠? 돈이 모여야 돼. 돈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손 벌릴 일이 없어. 우리가 돈이 모인다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살면서 누구한테 돈을 빌리거나 부탁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내 능력까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돈을 모은 사람들은 돈을 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린다는 거는 돈을 모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함에도 이 사람은 목돈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지금 통장이 1억 넘게 있는데 당장 돈 빼내기 싫어가지고 20만 원 빌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돈을 모으면 입출금 통장에 한 생활비 정도 빼놓거든요,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닙니까? 아니, 내가 벌면 모든 돈을 다 예적금 넣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살다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보통 얼마 정도는 일부 정도는 입출금 통장에 놔둬가지고 급할 때 쓰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상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적금 깰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모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예비비를 항상 마련해놔요, 비상금 같은 것들을. 그래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 중에 이렇게 돈을 빌린 사람은 없어요. 돈을 모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라니까. 대다수가. 행실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요, 좀 달라 보이죠, 이게. 나한테 돈을 빌리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나한테 돈을 빌려 접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그런 이제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능력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그런 좀 인생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럼 그런 문제 많은 사람을 내가 친구란 이유만으로 오래 봤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둬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좀 멀리 해야 될까? 멀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엮여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한테 뭐 돈을 빌려달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무조건 친하니까, 무조건 오래 봤으니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문제가 좀 많았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돈 거절 같은 거 쉽게 할 수 있고 그 사람하고 좀 관계를 좀 멀리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돈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주면 안 돼. 대다수는 뭐안 갚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내 돈 잃지 마시고 돈 부탁 같은 거 있으면 웬만하면 거절하시기 바랄게요. 단호하게.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